아니는 소리가 아련 들을 때마다. 음악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읽어볼까? 읽어보겠습니다. 평면에 갇힌 김희진 1장 연극. 나는 연기를 한다. 당장은 별 볼 일 없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오늘도 할당된 공연을 끝내 거인들을 뒤로하고 빗자루를 챙겼다. 앞이 막막해 잠깐 울었다. 불이 켜진 계단으로 나와 난간에 기댔다. 불이 꺼진다. 굳이 지금 여기서. 배우의 몸은 뇌부와 공존하는 증거, 자극이자 그 반응이다. 이의 형성은 꽤 오랜 시간을 담보로 두는 저항 작업이다. 나는 가장 먼저 이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처음에 떠오른 색을 몸에 덕지덕지 발랐다. 이 색은 이름이 달리 없어도 좋다. 부담스러운 향기로 관객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우리는 그냥 잘 서서 너희를 바라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무대에 잘 없는 얼룩을 또 그보다 짙은 회색을 덧칠했다. 커진 몸은 양팔로 안을 수 없는 정도다. 사랑에 자주 매달렸던 내 손목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언젠가부터 언어 이전에, 조형 이전에, 그리고 추상 이전의 것을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시도하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다가 그 반복 자체가 내가 썼던 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다 지워버리고 차라리 당장 떠오른 것과 아닌 것을 곧바로 구분한 뒤에 양 어깨에 나누어 메웠다. 나는 일평생 그렇게 대조를 만들어내었다. 난 이 모습이 정말 미웠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현기증이 나서 길거리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조차도 그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 무대에선 오죽할까. 머저리 같지만 한결 편한 방법이다. 무엇을 창작하든 저자는 항상 엽기적인 방법으로 양분을 얻는다. 어떤 장르를 생산하든 모두 그렇다. 여기에도 매일 양말을 머리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다. 내 생산이 연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매번 고민한다.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라서 배우됨의 도리가 아닐까 자책하기도 한다. 한편 이는 피부와 같은 일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공장이 발달하고 돈을 주고 받고 몸을 사고 팔면서 나는 이리저리 거처를 옮긴다. 이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각각이 가질 수 있는 진한 특성은 비교적 분명해졌다. 나는 이래서 팔리고 또 쟤는 저래서 팔리고. 여기서 배우에게 깊이나 실체감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반대로 나는 이를 연구하는 배우이고 이들 앞에 서 있다. 이 광대는 머리카락을 질끈 묶었다. 연극은 그 끝없는 감각과 해기를 중첩하여 모양을 만든다. 이는 환영이 아니다. 분명히 있다. 나는 자주 작업에 감각과 의식 그리고 무의식을 탐구하여 표현하는 탐구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무대에 서면서 나름의 감을 얻었다. 안경이란 도구에는 모순이 있지만 존재 자체로 충분히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내가 보는 너희들의 모습도 참으로 인상적이다. 무대 위의 물질은 그 자체로 매우 구체적이다. 근데 연극은 사실을 해치해서 허구적 추상을 만들었다는 거다. 그럼 난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난 어느 차원에 있나? 내 관심은 오직 연극에 반대하는 연극을 연기하는 연극 또는 영화를 파괴한 영화를 촬영한 영화, 글을 지우는 글을 쓰는 글, 경계에 관련한 고민과 얘기다. 이름은 각자에게 강요되었던 본질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열렬히 밝히는 작업자에게 주어진다. 표면이란 껍질이고 허상이라는 것은 무대에 없다. 표면이란 껍질이고 허상이라는 것은 객석에도 없다. 표면이란 껍질이고 허상이라는 것은 대본에 없다. 표면이란 껍질이고 허상이라는 것은 배우에게 없는 일이다. 무대에 서면 이따금씩 당신들과 나에 관련한 혼란이 온다. 그래도 나름대로 유쾌한 결과다. 마치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화가 난 사람을 마주하는 것 같다. 다소 어이없지만 마음은 뭐 알겠다. 배우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그 모습이 나름 순진하고 귀엽다. 이제 나도 나름의 방법으로 창작이나 제작을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서 적당히 만들어진 대사를 뱉는다. 이때 신체나 정신은 어떤 문법을 따르는 것이다. 얼추 대칭의 모양을 하면서 서로의 힘을 뿜어야 하기 때문이다. 목적은 합체나 통일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같은 편을 하나로 적절히 취급해서 다루는 것이다. 참 먹같은 발상이다. 이제 신체를 이용해 조물조물 대상의 모양을 바꾼다. 어떤 것을 재현할 의무는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던 관성이 나서서 행위를 제안한다.
저항하지 않으면 의미는 사라지고 의미가 사라지면 이유가 사라진다. 함에 갇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적당한 더러움이나 역겨움, 혐오와 차별 등의 강렬한 인상은 분명히 인간의 의지에 도움을 준다. 익숙하고 변태적인 몸짓으로 무대를 칠한다. 나는 강박적으로 경계를 문질러 없앴다. 배우는 그래야 한다고 배웠다. 이유도 대충 알고 있다. 난 이리저리 칠한 것을 또 가리고 벽을 막 벗긴다. 손톱으로 콘크리트 벽을 긁고 흥분해서 벽을 발로 찼다가 몸을 눕혔다. 폭력은 순환적이지만 점점 자발성을 갖는다. 이 과정에 혐오는 필연적이고 나름 질서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온전할 리는 없겠지. 모든 일에는 기억이 개입한다. 역사는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고 맥락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창조자는 이 순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감각과 표현은 절대로 완벽히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둘은 반드시 기억을 매개로 이어진다. 그 선후관계도 명확하다. 또 매우 가변적이고 파괴적이다. 무참하다. 때때로 다 멈추고 싶다. 제멋대로인 팔뚝이 떨리고 아파서 지나치게 긴장했다. 하지만 내 뜻대로 그만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짜증이 나서 손톱을 부러뜨렸다. 무대 전의 고통이 나를 확인시키기도 한다. 무대는 원래 떨린 것이라고 날 설득했다. 공연은 예민한 감각을 선행한다. 용기된 이마에 땀이 부성하다. 담배 연기를 엉성하게 뿜었다. 목에 힘이 들어가 연기가 흐리다. 연기를 비추는 조명이 34개에서 33개로 줄었다더라. 거기서 몇 개가 더 사라져도 연기에 떨리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난 그렇게 무너진 것을 좋아한다. 먹을 머리카락에 쥐어박아 붓으로 써야지. 그리고 무대를 밟아 죽일 것이다. 그래야 극장을 마감할 수 있다. 점점 부드러운 것이 좋아진다. 부드럽거나 매끈하고 시원함에야 가만히 눈을 감을 수 있다. 잠에서 깨면 표현을 위한 감각을 다시 시작해야지. 대본의 기억은 모양의 암기가 아니다. 지금의 감각과 그 해석을 온전히 그대로 읽어내야 한다. 가장 강렬한 자극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은 어떤지 하나씩. 이 과정에서도 문서의 강요와 폭력에 맞선다. 감각을 넘어선 기억은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억을 수동적으로 몸서리친다. 폭력과 결핍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지문을 지우고 가면을 쓴 다음 숨을 참아 몸을 세운다. 이때 너희 중 누구 관조해서는 안 된다. 관찰과 접촉 및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장은 모방. 순수는 허상이다. 맥락 없는 관찰은 역사의 부정이고 역사의 부정은 존재의 부정이다. 어쩌면 차라리 모른다고 믿는 것이 더 낫다. 세계는 생각만큼 매끄럽지가 않다. 친절하지 않다. 오히려 매우 정교하게 너를 깎아내린다. 배우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뚜렷하고 약하다. 세찬 바람 앞에 마른 잎처럼 흔들리는 나무를 연기하는데 군중이 한꺼번에 속닥여 머리가 아프다. 진통제를 몇 알 삼키기 위해서는 소아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인정. 그래도 불이 켜지면 주름을 펴야. 소외된 것을 인정하고 놓치거나 잃은 것도 빠짐없이 기억할 때 내 발이 무대에 똑바로 선다. 항상 저항하고 날 것이 되어 싸운다. 강요된 대칭의 몸이 강요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창작이란 억압에서 시작된다. 진부한 폭력을 가하고 굴곡을 만든다. 이렇게 태어난 몸과 날갯짓은 혐오의 극복과 사랑으로 이어진다. 둘은 중첩되어 있지만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다. 완전한 허상이고 몸짓은 영원하다. 높은 장벽,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이유로 진부한 자위만 한다면 정체성을 잃는다. 다양한 봉오리의 기억으로 태어난 감자가 있다. 성찰의 층위가 겹겹이 써있다. 무결함의 씨앗을 끼워 넣는다. 증식이 낳는 아름다움은 있겠지. 그래서 내 신체는 소비되기 위한 기호로 쓰일 수 있다. 온전히 드러내는 것보다 살짝 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욕구를 해방하지. 나의 몸은 기표로서 불확실함을 적극적으로 가리키고 관객의 흥을 도모한다. 그렇다면 왜 몸이어야 하는가? 차라리 약속된 평면의 언어를 갖고 자본의 힘을 가진 일상을 살면 달콤한데. 이유는 내가 여기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가진 권력은 차라리 아예 없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 그럼에도 나는 자주 무너진다. 나는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지금을 버티고 있는가? 뭔가 보여주고 싶어 근질근질하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 당장 가슴이라도 열어서 꺼내야 하나? 탐욕은 말을 계속 헛돌게 한다. 씹고 있는 것은 많은데 삼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력함에 먼 하늘을 무너뜨린다. 아무 단어에 나를 삽입한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보고 싶다. 체화되지 않은 논리를 읊조리고 싶다. 항상 땅을 보며 걷는다. 무서운 일은 되도록이면 피한다. 조용한 것은 불안하지만 시끄러운 것은 나를 죽인다. 감정은 일정하지 않고 질서가 딱히 없는 것이다. 질서도 그 위에 질서를 알 수 없다. 길을 잃었다기보다는 없는 길을 떼쓰고 있는 것 같다. 어려면 자연스럽게 녹아 증기가 되기도 한다. 무건의 힘을 기억하지 못했다. 최소한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작과 대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한시간 배우. 무대 위에서 숨이 찬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해서 숨이 찬다. 작품의 균열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나를 짓밟는다. 심오한 감정이 아닌데 미간을 잔뜩 찌푸린다. 고요한 관객 앞에 고독한 발작을 보인다. 일상적인 신체를 보여야 하는 자리에서 땀을 흠뻑 적신다. 신화에 나오는 대결을 하듯 통렬하고 도발적인 배설을 한다. 갑자기 죽을 만치 부끄러워서 어디든 숨고 싶다. 내가 오르기로 한 단상을 부수고 싶다. 누구나 같은 장소를 반복한다. 자주 서 있던 곳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기 때문이다. 이미 떠난 무대를 바라보면 잔잔한 파도가 온다. 사랑했던 인물은 쓰고 얕은 뒷맛을 갖는다. 아픈 일보다 당연한 일이 더 싫다. 어느 날이 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 질척임에 숨을 참는다. 그래서 가끔 시든 꽃을 사온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손은 알알이 연그러 주장이 강하다. 난 정신없이 딸꾹질을 하다가 커튼을 내린다. 3장 자연. 연극은 하나 하고 둘에서 시작한다. 다음을 생각하고 세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숫자를 세워도 익숙한 것은 시선을 끌지 못한다. 그래서 배우는 낯선 방법으로 몸을 드러낸다. 속옷을 살짝 드러내거나 쇄골을 과시한다. 정교히 만든 얼굴을 약간 찡그리기도 한다. 감정을 과장하고 쓴 목소리를 낸다. 기능이 결핍된 옷을 입고 유혹의 단상 앞에 선다. 다리를 조금 벌리고 허리를 약간 흔든다. 이는 사랑을 모방하는 몸짓이다. 매우 기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스톤 운동을 한다.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본에 명시된 감정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너 명심해라. 이런 것은 본질과 별로 연관이 없다. 제대로 웃자. 어떤 모순의 고독을 느끼더라도 시선을 고정하자. 살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침묵은 내가 가진 솔직한 성대로 깨워버리자. 공간의 신호를 현장의 울림으로 바꾼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침묵해야 된다. 단어나 문장의 내 뜻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힌 뜻을 그대로 표현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논리적이고 정당한 감정은 틀림없이 뚜렷한 목소리의 움직임을 유발한다. 그래, 그렇듯 정당한 외침은 틀림없이 내면의 유동을 이끈다. 이를테면 섹스와 사랑의 경계는 그 강렬한 교집합에 의해 구분이 모호하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둘은 뚜렷하게 작용한다. 무대에서 날 애운 조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꿈에서도 행동의 정당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관객에게 배우의 반응을 떠넘기는 것 또한 금물이다. 무대에 서면 시간과의 놀이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다 내가 인물과 비슷한 향을 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단상에 안기고 싶을 때가 있다. 너무 많은 조각으로 상황을 분해하여 본질을 흐리지 말자. 바다에 나선 이상 항로를 찾아야 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연기를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다. 관객은 배우를 보며 당장을 잃고 배우는 무대 위에서 이를 수집한다. 여기서 나를 지도한 나침반이었다면 연기는 이루어질 수 없다. 관객과 배우의 신체가 모여 관성을 내쫓는다. 이 울림은 그 사이 동기에서 시작된다. 이는 훌륭한 악마의 환영이다. 저항은 틀림없이 훼손을 낳는다. 양측에 모두 그렇다. 하지만 충분히 즐겁고 의지적이다. 상처 없이 파괴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대입은 자신의 행위를 명확하게 한다. 대부분의 방해물이 나를 불안정하게 만들기에 파괴한다. 대부분의 자기 파괴도 같은 이유다. 그 행동을 통해 자신 혹은 타자가 오히려 존재의 근거를 알아챈다. 하지만 이전 상태와 같은 방법으로는 설 수 없다. 그 밖의 진실에는 무관심하다. 파괴는 그저 자유의 열망이다. 순수한 동기를 갖고 무관심한 자기만족을 갖는다. 정도나에 만들면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 인간의 편익 증가하고 변수는 줄어든다. 자유는 좌절되었다. 이때 파괴와 해체가 일어난다. 무게를 얹은 그네가 끊어진다. 이는 그림자의 끊어짐을 지시하기도 한다. 둘은 멀지만 적당히 동시에 일어나니까. 찢어져 멀어진 정도를 가늠하여 가슴팍에 비슷한 칼집을 낸다. 다른 일은 멈추고 상처를 감각한다. 한 뼘, 두 뼘 익숙한 경험과 대조한다. 그렇게 크기를 잰다. 그리고 같은 크기 정도의 칼집을 엇갈려낸다. 새로운 피가 그 주위를 물들인다.
실로 흔적을 봉한다. 찢음의 아픔은 외마디 욕설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고통을 참으려 엄지손가락으로 검지를 깨물었다. 수백 개의 가시를 삼킨 듯하다. 날 찌르는 진동이 뼈 마디마디를 울렸다. 가시가 소화되어도 진동은 영원하다. 마치 귀에 걸친 트럼본, 조금 열린 것 같이 느껴지는 움직임. 하지만 여전히 좀 답답하다. 오늘은 유난히 이웃집의 창문도 많이 닫혀있는 듯하다. 근데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뾰족한 것일까? 애초에 무대에서 배워보는 경험이 잘 없다. 내가 지나쳐버린 고요한 전등에 대해 크게 감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무대에서 배우고 싶은 이는 또 누구인가? 못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그린 인물들은 부서져 있거나 부서지는 중이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져 있다. 그게 내 전략이었다. 사장, 좋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뒤틀리는 바닥에 현기증이 난다. 이따금씩 쓰러져 허벅지를 붙잡고 떨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모르는 이에게 편지를 쓴다. 몇 개 더 모이면 한 번에 이를 전할 것이다. 갸륵한 정성에 그는 과연 기뻐할까? 길을 걷다 이름 없는 새의 시체를 보았다.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젠 없다. 애석한 마음에 나도 괜히 옷을 벗고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옷을 버린 나는 이제 무엇을 연기할 수 있을까? 별로 자신이 없다. 그래도 틀린 말을 만들고 싶진 않다. 싫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들깨들의 한심한 구속이 나를 어지럽힌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연극을 감성에 관련한 십자가라 칭했다. 극장은 어떤 객관적인 규칙이나 법칙 또는 원리가 없는 종교라고 말했다. 그에게 연극은 사적이고 보기 싫은 감정이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생과 연극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관객은 극장에서 어떤 것을 찾고 난 여기서 무엇을 얻는가? 등받이 없는 글에 의존해서는 알 수 없다. 순수한 논리는 특권을 보호하는 의식적인 방어이다. 하지만 모순 없이 일상과 맞닿긴 어렵다. 제목이 없는 그림을 그리다가 특별히 요용할 것 없다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흔한 눈에서 시작하자. 이제 순수의 합리성을 불신하며 움직인다. 다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가? 공장장들은 날이 선 눈빛보다 영수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눈깔은 생명의 약진이고 자유이며 창조적인 근원이다. 그들은 존재 자체도 체험하니 문서로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저 시간과 변화 운동에 집중한다. 또 권력을 통해 대상에 특유하고 표현 불가능한 그 무엇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로 연극의 탄생은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이다. 자연이 삶으로부터 고립된 영혼을 고양시켜주는 경우는 최고의 조화된 진동 상태인 것이다. 이때 무대에서 인물에게 제시되는 이념을 깨닫고 표현되는 감정에 공감한다. 내가 얻는 감정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되는 것이다. 다음은 귀다. 눈을 감고 무대에 선 적이 있는가? 뚜벅뚜벅, 엉금엉금, 박수, 인사. 무대에서 대상에 대해 관계를 맺고 어떤 결과를 엮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직관적인 행위의 아름다움이라 일컫는다. 이 심상에 관련한 예술을 연극이라 하고 이 호소와 관련한 이미지를 배우라 한다. 말과 행동, 심지어 떨림에도 힘이 실린다. 순수 감각, 건전한 직관이 표현의 전부다. 직관을 다른 것으로부터 가려내는 방법을 표현이라 정의하고 표현 속에서만 스스로를 객관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반대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숙제인 것이다. 이를 논증하는 데 나는 사다리꼴을 예로 든다. 도형을 느끼지 못하면 직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직관이라 칭하는 것은 사다리꼴에 대한 통찰 그 자체, 즉 개념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다리꼴을 그리는 신체적 행위는 별개의 문제다. 그럼 느낌은 무엇인가? 사다리꼴은 그 자체로 이성의 성질인데 표현을 읽는 능력이다. 이에 당연하고 거대한 이성이 포함된다. 배우도 무대도 글도 빛도 그렇게 읽힌다. 적어도 무대에서 나에게 직관과 감각은 동일한 신상이다. 그래서 눈의 돌기를 굳이 뽑아냈다. 더 이상 강요하진 않겠다. 난 인물에 이입을 맞췄다. 생물의 변화와 지속성을 반영했고 그녀가 키운 나무와 그로 만든 목주에 끌려 그들의 방법에 강력한 공감을 느낀다. 목소리는 언제나 감정을 포함한다. 칼날을 숨기려 하면 말해지고 드러내려 하면 오히려 목에 걸리는 것이다. 순수한 빛의 강의와 청순을 이용해야 한다. 나는 훌륭하게 구성된 촉감으로 세계의 배우라 박수를 받는다. 배우는 붉은색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순수함을 재발견한 용기를 표현을 주제적으로 만들어내는 배합을 연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대 안의 긴밀한 질서와 균등을 통한 조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마땅히 그 일을 해왔다. 그렇다면 개화의 시간성은 어디서 오는가?
C가 정해지고 남은 흔적은 자기 제작에 오랜 시간을 들인다. 과정은 인간과 사물의 표면을 구성하며 이를 계속 변형하고 변화시키는 순간의 연속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해석을 덧입혀 진실알의 본질적인 특성을 탐색해야 한다. 꽃을 피워내는 동안 표현에 남겨진 흔적과 표현에 의해 대상에 대한 감각이 밝아진다. 삶에 대한 고찰과 이를 풀어내는 방식이 따로 놓일 수는 없다. 그 결과 일상과 멀어지지만 각자의 생명력을 갖는다. 그래서 정확한 설계로 균형을 잡아 중력을 거슬러 몸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감정을 연기하고 발가락의 불안을 운동할 수 있다. 폭발은 구상 작업을 위해 대상을 감각하고 깊은 이해를 당장 집중시킨다. 그에 느껴진 생명성과 생동감, 그리고 움직임을 포착한다. 또 몸을 통해 작업으로 전환한다. 몸이 움직일 때 배우의 감성과 특성, 기질 등이 기법 안에 녹아 구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 필요 이상의 세부는 본질 관찰을 방해한다. 눈에 미끄러지고 고개가 꺾였다. 턱이 너무 높아 회전을 멈출 수가 없다. 차라리 멈추기 싫은 듯이 구름과 대화한다. 귀걸이를 쇄골에 걸치고 가방에 팽이를 넣었다. 내가 겨울인 괜한 냉기를 자아냈다. 별로 성에 차진 않았지만 적어도 무언가를 했다. 붓으로 짙은 선을 쭉 그었다. 그 안에도 밀도가 다양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띈다. 조금 더 집중하면 분절된 선의 집단에 그를 분해하여 파괴된 점에 집합해 이제 몸에 지문을 옮길 수 있다. 구체적인 흐름을 규정하지 않은 채로 어둠을 맞이한다. 그리고 다시 뜨거워.